네, 이어서 그 다음에는 그룹 바이 함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정보를 저희가 뽑아내기 위해서는 비슷한 유형의 어떤 공통된 기준으로 데이터를 묶으면은 유용하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리스트로 가는 데이터가 딕셔너리 형태로 들어있는데 이름, 전공, 그 다음에 성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고요. 이거를 바로 데이터 프레임 포맷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컬럼이 이름, 전공, 성별로 정의된 데이터 프레임이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데이터가 이름이 있는데 이거를 전공이나 성별로 묶으면 좀 더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룹 바이 메이저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건데 데이터 프레임을 점 그룹 바이라고 한 함수를 써서 묶을 건데 메이저 전공별로 묶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묶고 여기서 점 그룹스에서 보시면은 데이터가 묶였습니다. 묶였고 컴퓨터 사이언스 동일한 것끼리 묶였죠. 그런데 컴퓨터 사이언스는 인덱스 기준으로 0167, 이코노믹스는 459, 물리학은 2, 사이콜로지는 38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개의 기준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전공, 성별, 그룹수 해서 한번 결과를 보시면은 요번에 약간 복잡하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피메일, 컴퓨터 사이언스 메일. 그러니까 보시면은 첫 번째 기준이 전공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이 성별이 돼서 그 각각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행번호가 인덱스 기준으로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 각각의 이 기준으로 묶었기 때문에 한번 통계량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룹 바이 메이저로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는 4명이 들어가 있고요. 이코노믹스는 3개, 물리는 1명, 사이콜로지는 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분포를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름, 전공, 성별까지 출력을 해서 그룹화된 내용을 다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 메이저를 저희가 요번에는 카운트라고 하는 한번 개수가 여기 지금 그룹 바이 함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카운트라고 하는 컬럼으로 한번 점 사이즈라고 해서 개수를 세서 그 다음에 묶어주고 저희가 이제 인덱스가 변경되기 때문에 인덱스를 리셋하는 함수가 점 리셋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어, 수정된 데이터 프레임을 저희가 한번 생성된 결과를 보시면은 메이저 전공 기준으로 컬럼이 생겼고요. 이거는 그룹 바이 메이저에 저희가 이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그 컬럼을 메이저를 뽑았고 그 다음에 카운트는 각각의 어, 여기 보시면 컴퓨터 사이언스 4, 이코노믹스 3 이렇게 사이즈와 개수가 있죠. 그래서 카운트를 저희가 컬럼으로 만들어서 전공별 데이터 프레임으로 수정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번에는 그룹 바이 성별이라고 해서 한번 성별 기준으로 데이터를 묶어봤고요. 그래서 그룹 바이 성별 해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새로운 그룹 바이 그 객체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위와 유사하게 한번 그룹별로 길이를 한번 개수겠죠.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은 위와 유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여성, 남성 6명, 5명이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이름, 전공, 성별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유사하게 DF 성별 카운트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인데 성별과 각각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세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복 데이터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도 딕셔너리 형태로 이름, 전공, 성별로 데이터가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름, 전공, 성별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얼핏 보니까
좀 중복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정확히 지금 바로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먼저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하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눈을 보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판다스에 df.duplicated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중복되는 행이 있는지, 이거는 세 개의 컬럼이 있는데 모든 데이터가 중복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11번이 true라고 나옵니다. 11번이 true입니다. 인덱스 11번 true인데 존 컴퓨터 사이언스 메일 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예. 0번, 인덱스 0번하고 인덱스 11번이 동일한 데이터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를 찾는 것이 저희가 df.duplicated 함수로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찾은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drop duplicated 함수로 중복된 데이터를 바로 삭제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f 중에서 중복된 함수가 있으면은 행이 있으면 데이터는 삭제를 하고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하고요. 결과를 보시면은 인덱스가 11번까지 있었지만 중복된 행 11번이 삭제되고 10번까지 데이터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데이터를 새로 만들고요.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이름, 전공, 성별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개의 데이터가 모두 중복된 걸 찾았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하나 특정 컬럼 이름이 중복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duplicated 중복되는 행이 있는지 찾는데 이름을 기준으로 찾아라. 이거는 세 개의 컬럼이 아니라 이름만 중복되는 행이 뭐가 있는지 찾아줍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요번에는 10번, 11번이 두 개가 찾아지네요. 그래서 이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컬럼만 이제 비교를 했겠죠. 그래서 존이 있었고 네이트도 위에 있네요. 그래서 두 개의 행이 삭제되고요. 중복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하나는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df.drop duplicated name 해가지고 이름이 중복되면 삭제하라 하나를. 그런데 이제 값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어느 값을 삭제를 할지 위에 거를 삭제를 할지 나중에 넣은 거를 삭제를 할지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보통 나중에 입력한 것이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고 저희가 keep last라고 하는 옵션으로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유지하라고 옵션을 주고 실행을 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원래는 이런데 지금 보시면은 위에 0, 1 없어지고 밑에 10, 11 행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none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보통 널 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다 그랬죠. 널 값은 소위 엑셀에서 비어 있는 값이 없다. 데이터가 0이나 데이터가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넌 값이 포함된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요번에는 바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name, job, age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변환을 해줬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none으로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 nan,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널 값을 nan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 또는 na 값이 있는지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분석할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모든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있냐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df.info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f.info를 실행을 하시면은 전체 행이 8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덱스는 0부터 7까지인데 그러면 8개 데이터가 다 들어있어야 되겠죠. 근데 name은 8개, job은 8개. 근데 age에 대해서는 위에서부터 보셨다시피 2개가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그 누락된 데이터가 뭔지 확인하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isNa라고 하는 옵션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isNa 저희가
데이터를 볼 때는 입력은 none으로 했고 확인은 nan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또 확인하는 방법은 .isNa죠. 그래서 함수명하고 데이터 표시되는 방법이 좀 다르니까 한번 조심해서 보시고요. 하지만 결과를 보시면은 isNa에서 보시면은 age 6번과 7번 행이 true로 나오면서 두 개의 행 데이터가 열이죠. 열 데이터가 널 값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isNa 그 다음에 isNull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동일하게 두 개의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널 값을 저희가 처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널 값은 수식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널 또는 nan 값이 보이면은 바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많이 쓰는 방법을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널 값이 숫자 컬럼에 있으면은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널 값을 0으로 많이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TMP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저희가 만들 건데 이거는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를 하고 age에 지금 age 컬럼에 다 널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fill na라고 하는 함수로 널 값이 있는 경우에 0을 넣어주라라고 하는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원래 있던 TMP의 age 컬럼에 넣어주라. 그래서 결과를 실행을 해보시면은 원래는 널 값이 들어 있었지만 저희가 이 age 컬럼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널 값 대신 0으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열 값을 이제 0으로 없는 것처럼 넣어 주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평균 값 또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 값을 넣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요번에는 age 컬럼에 fill na 해서 넣어 줄 건데 어떻게 넣어 줄 거냐? 그룹 바이 잡 좀 복잡하죠. 직업별로 연령을 가지고 중위값을 미디안이죠. 중위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된 결과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요번에는 이 결과값이 다르게 들어갔죠. 0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티처들끼리 모아가지고 평균값을 중위값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별로 이제 모아서 중위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위값을 정의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각각의 중위값이 대치돼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린 부분은 유니크인데요. 컬럼에 여러 값이 있을 때 중복 없이 어떤 값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포를 확인을 할 건데 잡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이거를 먼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는 이름과 직업이 있고요. 한번 컬럼은 즉 시리즈 데이터 타입이라고 했죠. 그래서 각 컬럼별로 유니크 함수를 써서 중복 없이 컬럼에 있는 어떤 데이터 값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직업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유니크라고 해서 저희가 출력을 해서 보시면은 직업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의 데이터 직업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많은 지금 데이터가 들어있지만 고유한 값은 7개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잡에 value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은 좀 더 유용한 정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고유한 값은 7개지만 각각에 해당하는 행의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티처는 8개, 그 다음에 스튜던트는 5개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고 바스켓볼 플레이어는 하나씩, 개발자도 1명, 치과 의사도 1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방법인데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제대로 한번 concate와 append를 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방법은 먼저 L1 또는 L2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df1, df2로 딕셔너리 형태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pd.concat을 써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합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concat을 쓰기 위해서는 저희가
리스트로 묶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프레임스라고 하는 세로 변수에 df1과 df2를 리스트로 묶어줬고요. 판다스의 concat, 그래서 리스트로 두 개를 묶어주고, 요번에는 이그노 인덱스 true라고 하는 옵션으로 결과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그노 인덱스 하면은 아까 전에 concat은 그냥 카페인 페이스트처럼 데이터를 붙여줬는데, 이그노 인덱스 옵션을 쓰니까 이 그 색인을 새로 0부터 순차적으로 만들어 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df.append는 위에서도 실행을 해봤죠.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을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L1, L2라고 하는 딕셔너리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1에 데이터 프레임 2를 추가해서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그노 인덱스는 추가라고 하는 옵션으로 인덱스도 리셋할 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콘캣을 쓰라고 하는 경고문이 나오고요. 결과를 보시면은 원래 있던 데이터 프레임에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거는 동일한 실행 예제인데 중복됨으로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두 개의 리스트를 묶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리스트가 들어있고요. 프리딕션도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번 묶어가지고 그 두 개의 리스트를 묶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신 길이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벨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리스트 데이터가 있고요.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pd.data frame 해서 라벨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리스트로 넣어주고 이거를 저희가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딕셔너리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라벨이라고 하는 컬럼명을 그러니까 키값이죠.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어 넣어주고요.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로 변환을 해줍니다. 해주고 결과를 보시면은 리스트 데이터 두 개를 붙여가지고 저희가 딕셔너리 형태로 만든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판다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앞으로 배울 내용의 기본 과정이 되니까 한 번씩들 실습 및 리뷰를 해보시면서 익숙해지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